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앞으로 60초 동안 제 말에 집중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나 사랑하는 분의 생사를 가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박 씨라는 47세 여성이 서울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3주 동안 피곤함을 느끼셨습니다. 그냥 피곤하신 것뿐이었습니다. 극적인 증상은 없었습니다. 비명을 지를 만한 통증도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출혈도 없었습니다. 그저 업무 스트레스 탓으로 돌렸던 피로감뿐이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이미 간까지 전이된 사기 췌장암이었습니다. 여명이 6개월이었습니다. 6개월입니다. 그리고 비극적인 것은 3주 전 증상이 처음 나타났을 때 이기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존율이 12%에서 60% 이상으로 뛰었을 것입니다. 3주 동안 징후를 무시한 것이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저는 김지혜 의사입니다. 한국에서 17년 동안 종양학과 응급의학 분야에서 일해왔습니다. 8,000명이 넘는 암 환자들이 응급실 문을 통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살아남는 환자들은 운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시기를 인식하고 즉시 행동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암은 사이렌과 깜빡이는 불빛으로 자신을 알리지 않습니다. 속삭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트레스, 노화 또는 단순히 피곤한 것으로 무시하는 작은 신호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속삭임이 비명이 될 때쯤이면 종종 너무 늦습니다. 저는 서울, 부산, 인천의 병원들에서 5년간의 응급실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제 동료들조차 충격을 받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암이 말기가 되기 전에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7가지 특정 경고 신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이 이 신호들을 인식하고 6시간 내에 응급실에 왔을 때 생존율이 68% 증가했습니다. 68%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있었던 사람들의 92%가 도움을 구하기 전에 3일 이상을 기다렸습니다. 대부분은 일주일 이상 기다렸습니다. 몇 달을 기다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가지를 매우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유 없이 여러분을 겁주려고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말을 한 너무 많은 환자들의 손을 잡아왔기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말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어요. 누구를 괴롭히고 싶지 않았어요. 나아지는지 기다려보려고 했어요.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을 죽입니다. 암 자체가 아니라 기다림입니다. 무시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나아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몇 분 동안 즉각적인 응급실 방문을 요구하는 7가지 정확한 경고 신호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의사 예약이 아닙니다. 다음 달 검진이 아닙니다. 6시간 내의 즉각적인 조치입니다. 어떤 감각을 찾아야 하는지, 어떤 증상의 조합이 위험 신호인지, 그리고 응급실 직원들이 여러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즉시 적절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기 위해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제가 황금 시간이라고 부르는 시기에 암을 발견한 환자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무시할 뻔했던 복부에 이상한 압박감을 느낀 강남의 최 씨 같은 분들입니다. 그분은 4시간 내에 오셨습니다. 초기 단계의 대장암을 발견했습니다. 일주일 내에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오늘날 3년 후 그분은 완전히 암이 없어졌고 손주들과 함께 산을 오르고 계십니다. 하지만 기다렸던 분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이 걸려 있는지 이해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두려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생존에 관한 것입니다. 자녀들과 손주들 곁에 계시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짐이 되어 병상에 누워 무력해지지 않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앞으로 몇 분 동안 집중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무시하는 첫 번째 중요한 경고 신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지혜 의사입니다.
한국에서 응급의학 분야에서 17년을 보냈습니다. 이제 91세이고 너무 늦게 그 문을 통과한 모든 얼굴을 여전히 기억합니다. 오늘 밤잠을 설치게 하는 무언가를 나누어야 합니다. 앞으로 6시간 내에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3주 전 한 여성이 서울 삼성서울병원에 오셨습니다. 58세였습니다. 4일 동안 잇몸에서 피가 났습니다. 양치질할 때 약간의 피만 나왔습니다. 정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세게 닦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쯤 급성 백혈병이었습니다. 혈소판 수치가 너무 낮아져서 내부 출혈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살렸지만 간신히였습니다. 6시간만 더 지났다면 매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다음 달 의사 예약을 잡기까지 기다려주지 않는 7가지 암. 경고 신호가 있습니다. 업무주를 끝낼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6시간 내에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생존율이 깊은 물속으로 떨어지는 돌처럼 급락합니다. 첫 번째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나타나고 정상적인 패턴을 따르지 않는 비정상적인 출혈입니다. 몇 분 동안 피가 나는 작은 상처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출혈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피가 나서는 안 되는 곳에서 나는 출혈입니다. 병이 물을 약한 차처럼 보이게 만드는 소변의 피입니다. 커피 찌꺼기처럼 거의 검은색인 대변의 피입니다. 어떤 부상 없이 발생하고 15분 동안 압박해도 멈추지 않는 잇몸이나 코의 출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출혈은 예측 가능한 규칙을 따릅니다. 손가락을 베면 선홍색으로 피가 나고 압박을 가하면 5분에서 10분 내에 멈춥니다. 암 출혈은 다릅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색깔이 더 어둡고 오래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멈췄다가 몇 시간 내에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양은 적어 보일 수 있지만 계속 반복됩니다. 지금 당장 목을 만져보세요. 덕, 바로 아래와 목 양옆에 림프절을 느껴보세요. 부어 있습니까? 큰 포도알 크기인 2cm 이상으로 커지고 2주 이상 부은 상태로 유지되는 림프절은 당신에게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피부 아래의 작은 돌처럼 단단하게 느껴지고 눌렀을 때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것은 감기가 아닙니다. 단순한 감염이 아닙니다. 저는 작년에 부산에서 온 64세 박 씨를 치료했습니다. 그는 3주 동안 목에 부은 림프절이 있었습니다. 부인이 병원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그는 가게 바쁜 철이 지나면 다음 달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가 마침내 응급실에 왔을 때 림프종은 이미 그의 몸 4곳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위해 열심히 다 싸웠지만 그 3주가 그의 생명 8개월을 앗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하는 두 번째 신호는 설명할 수 없는 체중 감소입니다. 하지만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다이어트하지 않고 운동을 더 하지 않았는데 한 달에 5kg 이상 체중이 감소한다면 당신의 몸은 무언가를 위한 연료로 스스로를 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암세포는 배가 고픕니다. 건강한 조직에서 영양분을 훔칩니다. 밤낮으로 분열하고 성장합니다. 모두가 놓치는 중요한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이 체중 감소에는 특정한 느낌이 동반됩니다. 몇 입만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옷이 갑자기 허리 주위에서 헐렁해집니다. 사람들이 얼굴이 더 날씬해 보인다고 말합니다. 특히 어차피 체중을 줄이고 싶었다면 이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축복이 아닙니다. 최대 음량으로 울리는 경보입니다. 이렇게 빨리 이렇게 많은 체중이 감소한 환자를 보면 저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즉시 검사를 지시합니다. 전열구 검사, 영상검사, 종양 표치자 검사를 합니다. 골든타임의 창이 매 시간마다 닫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 두 번째 중요한 신호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가장 위험한 신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무해한 것처럼 위장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17년 동안 서울에서 이 패턴이 가족들을 파괴하는 것을 보았고, 비극은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알았더라면 모든 사례가 예방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멈추는 설명할 수 없는 출혈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피를 보았는데 저절로 멈추면 뇌는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합니다. 몸이 스스로 치유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이것은 암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퍼지기 전 몸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제가 무슨 뜻인지 절대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손가락의 베인 상처에서 나는 출혈이 아닙니다. 건조한 겨울 공기로 인한 코피가 아닙니다. 명확한 부상도 없고 외상도 없고 사고도 없이 몸 안에서 나타나는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소변의 피가 병이 물을 분홍색으로 만들었다가 다음날 사라집니다. 대변의 피가 화장지에 묻어 진한 빨간색이나 검은색으로 보였다가 다음 화장실 방문 때는 정상으로 보입니다. 가래에 섞인 소량이라도 피를 기침으로 뱉어내다가 멈춥니다. 절대 출혈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곳에서 출혈이 발생합니다. 중요한 실수는 다음 24시간 동안 당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멈췄으니 심각하지 않을 거야. 먹은 음식 때문이라고 자신을 설득합니다. 닦을 때 너무 세게 했을지도 모른다. 기침을 너무 세게 했을지도 모른다. 안전하다고 느끼게 하는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 사이에 그 출혈을 일으킨 종양은 성장하고 퍼지며 당신의 골든타임을 훔치고 있습니다. 삼성의료원 응급실에서 저는 강남에서 온 68세 박 여사를 치료했습니다. 그녀는 월요일 아침에 소변에서 피를 경험했습니다. 약간의 분홍색이었습니다. 월요일 오후에는 완전히 깨끗했습니다. 그녀는 기다렸습니다. 화요일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수요일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안도했습니다. 2주 후 출혈이 다시 나타났고 이번에는 더 심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제 응급실에 왔습니다. 그때쯤 방광암은 이미 림프절로 퍼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첫 월요일 그 분홍색 물을 본 후 6시간 이내에 왔다면 우리는 일기에 잡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생존율은 그 2주 때문에 92%에서 38%로 떨어졌습니다. 이 신호를 이렇게 악랄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암 출혈은 정상 출혈과 다른 특정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상으로 인한 정상 출혈은 심하게 시작되어 몸이 치유되면서 가벼워집니다. 암 출혈은 반대입니다. 단지 소량으로 시작하는데 경고 신호입니다. 종양이 자라면서 혈관벽을 뚫고 있습니다. 첫 번째 침범은 작습니다. 몸이 그것을 봉쇄하려고 합니다. 출혈이 멈춥니다. 하지만 종양은 계속 자랍니다. 며칠 또는 몇 주 후 다시 뚫고 나오는데 이번에는 더 큽니다. 출혈이 돌아올 때마다 암이 더 크게 자라고 더 깊이 침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당장 목을 만져보세요. 턱 아래 림프절을 느껴보세요. 이것들은 몸의 역과 시스템입니다. 암이 퍼지면 이 림프절을 먼저 통과합니다. 손가락으로 느낄 수 있는 부은 림프절이 생길 때쯤이면 암은 이미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이동해 온 것입니다. 6시간 규칙은 특히 설명할 수 없는 내부 출혈의 첫 출현에 적용됩니다. 악화될 때부터 6시간이 아닙니다. 충분히 무서워질 때부터 6시간이 아닙니다. 있어서는 안 될 피를 보는 바로 그 첫 순간부터 6시간입니다. 그 첫 출현은 몸이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골든타임의 창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출혈이 다시 나타나기를 기다린다면 암에게 필요한 것을 정확히 주는 것입니다.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적으세요. 지금 바로 이것을 적어두십시오. 명확한 외부 부상 없이 소변, 대변 또는 기침에서 피가 나온다면 완전히 멈추더라도 6시간 이내에 응급평가가 필요합니다. 이제 제 응급실로 환자들을 보내는 세 번째 중요한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종 너무 늦게 오십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노화라고 생각하며 몇 주, 때로는 몇 달 동안 무시하기 때문에 저를 가장 두렵게 만드는 신호입니다.
저는 옷을 완전히 적실 정도의 식은땀과 함께 나타나는 설명할 수 없는 체중 감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다이어트를 하지 않고 식습관을 전혀 바꾸지 않았는데 지난 한 달 동안 4.5kg 이상 체중이 줄었고 밤에 셔츠가 땀으로 흠뻑 젖을 정도로 깨어난다면 즉시 응급실에 가셔야 합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긴급하게 말씀드릴까요? 한국에서 응급 종양학 분야에서 17년간 일하면서 이러한 증상의 조합은 제가 치료한 사례의 60% 이상에서 진행된 림프종, 백혈병, 전이성, 암의 초기 징후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암의 골든타임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짧습니다. 제가 말하는 설명할 수 없는 체중 감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더 많이 걷거나 밥을 덜 먹어서 체중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양의 음식을 먹고 같은 활동을 하는데도 옷이 몸에서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벨트에 새로운 구멍이 필요합니다. 가족들이 얼굴이 움푹 들어가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즉각적인 관심을 요구하는 체중 감소입니다. 제가 설명하는 식은땀은 여름의 두꺼운 담요 아래서 따뜻함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새벽 2시에 잠옷이 완전히 젖고 베개가 젖고 때로는 시트를 갈아야 할 정도로 깨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겨울에 창문을 열어놓고도 일어납니다. 의학 용어로는 이를 흠뻑 젖는 식은땀이라고 부르며 이는 신체가 심각한 무언가와 싸우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이가 들어서 그래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직장 스트레스 탓으로 돌립니다. 또는 실제로 노력 없이 체중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 행복하게 느끼고 식은땀은 완전히 무시합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작년에 서울 아산병원에서 치료한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64세였고 강남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그는 딸이 강제로 데려온 후 제 응급실에 왔습니다. 6주 동안 7kg이 줄었고 매일 밤 땀에 흠뻑 젖어 깨어났습니다. 그러나 낮에는 괜찮다고 느꼈기 때문에 계속 일하고 계속 무시했습니다. 혈액 검사와 영상 촬영을 했을 때 우리는 진행된 비호지킨 림프종을 발견했습니다. 암은 이미 여러 림프절 그룹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딸이 그날 그를 병원으로 직접 데려가지 않았다면 그는 한 달을 더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 시점에서 치료 옵션은 심각하게 제한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발견했기 때문에 3주 후 정기 예약을 기다리는 대신 응급실에 왔기 때문에 48시간 이내에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6개월간의 화학요법을 완료했고 현재 완전 관해 상태입니다. 그는 식당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딸은 골든타임을 인식함으로써 그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지금 갈비뼈를 만져보십시오. 2달 전보다 더 쉽게 느껴지십니까? 체중을 줄이려고 노력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더 작은 옷을 샀습니까? 어젯밤에 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까? 이 질문들은 불필요하게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체중 감소와 식은땀의 조합은 신체가 내부에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고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면역 체계가 비정상 세포와 싸우느라 과부하 상태입니다. 다른 증상이 나타나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다음 달에 정기검진 일정을 잡지 마십시오. 지금 이 2가지 증상이 모두 있다면 오늘 응급평가가 필요합니다. 가족에게 전화하고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가서 설명할 수 없는 체중 감소와 흠뻑 젖는 식은땀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말하십시오. 정확히 그 말을 하면 암 검진을 위해 즉시 분류될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을 제 응급실로 너무 늦게 보내는 4번째 중요한 경고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눈에 잘 띄는 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과 다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증상을 경험하고 스트레스나 피로로 완전히 무시합니다. 그러나 응급실에서 이 특정 패턴을 볼 때
저는 우리가 시간과 경주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식은땀과 함께 나타나는 설명할 수 없는 체중 감소입니다. 그러나 모든 체중 감소가 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저는 정상적인 체중 변화와 암 응급 신호를 구분하는 매우 구체적인 특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식단이나 운동을 바꾸지 않고 한 달에 5kg 이상 체중이 줄면 신체가 당신에게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중요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암 관련 체중 감소는 정상적으로 먹고 있을 때도 일어납니다. 평소보다 더 많이 먹고 있을 때도 말입니다. 허리 주변의 옷이 헐렁해집니다. 결혼 반지가 손가락에서 빠집니다. 가족이 얼굴이 더 말라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이게 좋은 일일지도 몰라. 마침내 완고한 체중을 줄이고 있어. 이것이 제 응급실에서 생명을 앗아가는 정확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2년 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치료한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68세였습니다. 아내가 강제로 데려왔기 때문에 새벽 3시에 제 응급실에 왔습니다. 6주 동안 꾸준히 체중이 줄었습니다. 8kg이 빠졌습니다. 바지가 더 이상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실제로 이것에 대해 행복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김 박사님, 저는 체중을 줄이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수년 동안 그래왔습니다. 왜 제 아내가 그렇게 걱정하는 걸까요? 그때 저는 그분에게 중요한 질문들을 했습니다. 밤에 땀에 흠뻑 젖어 깨어나셨나요? 한밤중에 잠옷을 갈아입어야 했나요? 그분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네, 그분이 말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매일 밤마다요. 때로는 하룻밤에 2번씩요. 하지만 저는 그냥 갱년기 증상이나 나이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즉시 응급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췌장암, 3기였습니다. 그분의 아내가 위험을 알아챘기 때문에 골든타임 내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박 씨는 완치 상태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분이 체중 감소를 축하하며 단 2주만 더 기다렸다면, 조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치료 시기를 완전히 놓쳤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정확한 패턴을 들어보십시오. 체중 감소가 이러한 특정 특징들과 결합될 때 암의 응급 신호가 됩니다. 첫째, 배가 아니라 얼굴과 상체에서 먼저 체중이 빠집니다. 둘째, 충분히 음식을 먹고 있는데도 점점 더 피곤함을 느낍니다. 셋째, 밤에 베개와 시트를 흠뻑 적실 정도로 땀을 흘리며 깨어납니다. 넷째, 체중이 정체 없이 매주 계속 떨어집니다. 지금 당장 허리띠를 만져보십시오. 지난 한 달 동안 두세 칸 안쪽으로 이동했습니까? 손목을 보십시오. 시계와 팔찌가 헐렁하게 느껴집니까? 이것들은 축복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경고 신호입니다. 이 증상이 매우 위험한 이유는 우리 문화가 체중 감소를 축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축하합니다. 좋아 보인다고 말합니다. 어떤 다이어트 비법을 쓰냐고 묻습니다. 그동안 종양들은 여러분 몸의 자원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건강한 세포를 위한 영양분을 훔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의 신진대사를 위험한 수준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말 그대로 내부에서부터 잠식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패턴을 알아챘다면 즉시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정기 검진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안정되는지 보려고 일주일 더 기다리지 마십시오. 오늘 응급실로 가십시오. 정확히 이렇게 말하십시오. 한 달에 5kg 이상의 원인 불명의 체중 감소가 있고 식은땀을 동반합니다. 응급 혈액 검사와 영상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런 표현은 일반적인 대기 시간을 단축시킵니다. 이것은 응급실 직원들에게 여러분이 심각성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립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신속한 평가를 받게 합니다.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을 너무 늦게 제 응급실로 보내는 5번째 중요한 경고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정말 모든 사람이 시간이 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들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조기 포만감과 결합된 갑작스러운 원인 불명의 체중 감소,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방식으로 이것을 설명하겠습니다. 조기 포만감은 몇 숟가락만 먹어도 배가 부르다는 느낌을 의미합니다. 저녁 식사를 하려고 앉아서 밥 3숟가락을 떠먹었는데 갑자기 한 숟가락도 더 먹을 수 없습니다. 위가 완전히 가득 찬 느낌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식욕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이 내부에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고 절규하는 것입니다. 이 조합을 매우 치명적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두 증상이 함께 나타날 때 노력하지 않고 체중이 빠지고 있고 소량의 음식 후에 배가 부르다고 느낄 때 여러분은 3가지 치명적인 상태 중 하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위암, 췌장감 또는 여성의 경우 진행성 난소암입니다. 3가지 모두 증상 인식 후 첫 6시간이 지나면 생존율이 돌처럼 떨어집니다.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저는 특정한 체중 감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몇 달 동안 중두 3kg이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식단이나 활동에 아무런 변화 없이 4주 미만에 5kg 이상이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옷이 갑자기 헐렁하게 늘어집니다. 결혼 반지가 빠집니다. 자녀들이 얼굴이 초췌해 보인다고 말합니다. 몇 입만 먹어도 배부른 느낌과 결합된 이 급격하고 설명할 수 없는 체중 감소가 골든타임 신호입니다. 지난달 강남의 74세의 박 여사가 제 응급실에 왔습니다. 딸이 어머니가 3주 동안 8kg을 감량한 것을 알아채고 데려왔습니다. 박 여사는 자신이 괜찮다고 요즘 그냥 별로 배가 고프지 않다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딸에게 아주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다고 말했고 그래서 큰 식사를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몸이 그냥 노년기에 적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응급 영상검사를 실시했을 때 우리는 그녀의 위에서 귤만한 크기의 종괴를 발견했습니다. 3기 위암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딸이 경고 신호를 알아채고 즉시 응급실로 데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골든타임 시간대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그날 밤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오늘 4주 후 그녀는 회복 중입니다. 누군가가 패턴을 알아챘기 때문에 그녀는 싸울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6개월 전에 정확히 같은 증상을 경험한 수원의 68세 초혜 씨와 대조해 보십시오. 한 달에 7kg의 체중 감소. 몇 입만 먹어도 배부른 느낌. 하지만 초혜 씨는 기다리기로 결정했습니다. 2주 후에 주치의와 정기 진료 예약을 잡았습니다. 그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증상이 시작된 지 5주 후에 제 응급실에 왔을 때 암은 이미 간과 림프절로 전이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통증을 관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5주. 이것이 이 증상 조합에서 생사의 차이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행동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달력을 보고 정확히 4주 전을 확인하십시오. 4주 전에 몸무게가 얼마였습니까? 그 이후로 5kg 이상 감량했고 아주 적은 양을 먹은 후에 배부른 느낌이 들었다면 오늘 응급실에 가야 합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이러한 특정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국 반 그릇만 먹고 나면 마치 식사 전체를 다 드셨습니다. 배가 팽팽하고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명치 부분에 막연한 불편함이나 압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미묘한 메스꺼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사소한 소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응급 경고 신호입니다. 이것이 스트레스라고 스스로를 설득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어서 적게 먹는 것뿐이라고 자신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증상이 악화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증상은 악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여러분의 골든타임은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이제 6번째 중요한 경고 신호에 도달했는데 말씀드리자면 이것이 저를 가장 괴롭히는 증상입니다. 서울 전역의 응급실에서 17년간 근무하면서 이 증상이 다른 어떤 증상보다 더 무시되어 왔습니다.
환자들은 그냥 지나칩니다. 가족들도 무시합니다. 심지어 일부 젊은 의사들도 놓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을 이해하시면 다시는 이것을 간과하지 않으실 겁니다. 갑작스럽고 설명할 수 없는 혼란이나 성격 변화입니다.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저는 열쇠를 어디에 뒀는지 잊어버리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끔 생각의 흐름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닙니다. 며칠 또는 몇 주 안에 나타나는 심각하고 눈에 띄는 인지 능력이나 행동의 변화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암이 뇌에 직접 도달했거나 몸에 너무 심각한 영향을 미쳐 뇌 기능이 손상되었다고 뇌가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이는지 절대적으로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온화했던 사람이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짜증을 내고 공격적이 됩니다. 50년 동안 자신의 재정을 관리했던 사람이 갑자기 기본적인 계산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외모에 자부심을 가졌던 가족 구성원이 목욕을 멈추고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이것들은 정상적인 노화 변화가 아닙니다. 이러한 변화는 너무 빠르게 일어납니다. 의학적 현실은 이렇습니다. 암이 뇌로 퍼지거나 특정 암이 혈류로 물질을 방출할 때 인지 기능이 급격히 악화됩니다. 폐암, 유방암, 흑색종, 신장암은 특히 뇌로 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일부 암, 특히 림프종과 특정 혈액암은 어디로든 퍼지기 전에도 단순히 대사 장애를 통해 심각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3년 전 삼성의료원에서 68세 박 여사를 치료했습니다. 딸이 수요일 오후에 응급실로 어머니를 데려왔습니다. 딸은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칼처럼 날카로웠던 어머니가 그날 아침 세탁기에 밥을 지으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틀 전에는 30년 동안 매주 방문했던 시장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잃었습니다. 딸은 갑작스러운 치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긴급 CT 스캔을 했습니다. 박 여사는 아직 호흡 증상을 일으키지 않은 폐암으로 인한 다발성 뇌 전이가 있었습니다. 암이 뇌를 통해 먼저 자신을 알렸습니다. 골든타임 동안 발견하고 즉시 치료를 시작했기 때문에 박 여사는 좋은 삶의 질로 2년을 더 살았고 첫 손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딸이 일주일 더 기다리며 단순히 치매라고 가정했다면 어머니는 혼수 상태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 경고 신호에 대한 행동 계획이 있습니다. 함께 사는 사람이 갑작스러운 성격 변화, 익숙한 일에 대한 혼란, 말하거나 단어를 찾는 데 어려움, 비정상적인 공격성을 보이거나 익숙한 장소에서 길을 잃으면 6시간의 행동 시간이 있습니다. 내일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스트레스나 피로라고 가정하지 마십시오. 걱정되신다면 지금 바로 이 간단한 확인을 하십시오. 3가지 질문을 하십시오. 오늘 날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이 중 어느 것에서든 어려움을 겪고 이것이 정상 기능에서의 변화를 나타낸다면 즉시 응급실에 가야 합니다. 도착하면 응급실 간호사에게 정확히 이 말을 하십시오. 성격 변화를 동반한 갑작스러운 혼란, 가능한 대사, 응급 상황 또는 뇌 침범. 그 말들은 더 빨리 진료를 받게 할 것입니다. CT 스캔과 종합대사 패널을 요구하십시오. 단순히 노화일 뿐이라는 안심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변화가 갑작스러울 때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을 주에 깊게 기억하십시오. 뇌는 심각한 이유 없이 갑자기 50년간의 습관을 잊지 않습니다. 혼란은 나이가 드는 것의 정상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항상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가 갑자기 나타날 때 며칠이 아니라 몇 시간 안에 암을 배제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 7가지 경고 신호 중 하나라도 발견하면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혼란이나 망설임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행동 계획이며 생사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즉시 모든 것을 기록하십시오. 5분 이내에 멈추지 않는 비정상적인 출혈,
2주 만에 3kg 이상의 설명할 수 없는 체중 감소 또는 하던 일을 멈추게 하는 갑작스러운 심한 통증을 발견하는 순간 휴대폰을 잡으십시오. 시작된 정확한 시간을 적으십시오. 감각을 자세히 설명하십시오. 날카롭습니까? 타는 듯합니까? 짓누르는 듯합니까? 눈에 보이는 부기나 변색이 있다면 사진을 찍으십시오. 이 기록은 응급실에서 귀중한 시간을 절약할 것입니다. 공황이 기억을 지워버려 중요한 세부 사항을 기억하지 못하고 삼성의료원에 도착하는 환자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응급실 의사는 혼란이 아니라 사실이 필요합니다. 둘째, 지체 없이 응급 서비스에 전화하십시오. 스스로 운전하지 마십시오. 자녀가 퇴근해서 집에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자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쉬는 동안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 커피 찌꺼기처럼 검게 보이는 대변의 혈액 또는 하룻밤 사이에 2배로 커진 목의 림프절을 경험할 때 전화를 들고 즉시 응급 서비스에 전화하십시오. 명확한 언어로 정확한 증상을 말하십시오. 배가 이상해요가 아니라 검고 타르 같은 대변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정확성이 골든타임 동안 생명을 구합니다. 셋째, 모든 약물을 가져오십시오. 모든 약병, 모든 영양제, 모든 한약재를 가방에 담으세요. 응급팀은 당신이 몸에 넣은 모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한 번은 강남에서 온 68세 환자분을 치료했는데 심장내과 의사가 처방한 혈액 희석제를 말씀하시는 것을 잊어서 거의 사망할 뻔했습니다. 약물 상호작용은 암 증상을 가리거나 위양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추측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가져오세요. 넷째, 가능하면 누군가와 함께 가되 동행을 기다리느라 출발을 절대 지연시키지 마세요. 가족이 있으면 당신이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병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잊어버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주치의에게 전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계시고 증상이 나타나면 혼자 가세요. 이웃을 기다리다 쓰러지는 것보다 혼자라도 살아서 도착하는 것이 낫습니다. 다섯째, 응급실에 도착하면 정확히 이 말을 사용하세요. 갑자기 시작된 잠재적 암 경고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구는 다른 프로토콜을 작동시킵니다. 시간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오늘 일찍이 아니라 출혈이 40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말하세요. 몇 초라도 의식을 잃었다면 말씀하세요. 통증이 지금까지 느낀 것 중 가장 심하다면 언급하세요. 이것들은 의료팀이 인식하는 위험 신호 문구입니다. 제가 앞서 공유한 부산에서 온 73세 환자분의 사례를 기억하세요. 소변에서 피를 발견한 후 4시간 이내에 도착하셨죠? 그분은 이 프로토콜의 모든 단계를 사용하셨습니다. 휴대폰에 증상을 기록하셨습니다. 응급 서비스에 전화하셨습니다. 약 목록을 가져오셨습니다. 딸이 서울 아산병원에서 만났습니다. 이 정확한 행동 계획을 따랐기 때문에 의사들이 방광암을 일기에 발견했습니다. 오늘날 그분은 완전히 암이 없고 매주 주말 손주들을 방문하십니다. 이것은 복잡한 의학이 아닙니다. 골든타임 동안에 간단하고 결단력 있는 행동입니다. 당신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받지 못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7가지 징후를 알고 있습니다. 행동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6시간이 일기와 사기의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저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세요. 이 영상을 가족 모두와 공유하세요.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 밤, 나중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입니다. 자녀들에게 문자로 보내세요. 가족 채팅방에 게시하세요. 이 정보는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공유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 오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의학적 사실입니다. 댓글에 즉시 행동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해서 이해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이 말에 대한 당신의 약속은 생존에 대한 약속입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이고 생명을 구하는 진실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세요. 정보를 계속 얻으세요. 그리고 절대
절대로 몸의 경고를 무시하지 마세요.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오늘 이 7가지 경고 징후 중 어떤 것을 배웠으며 이제 집에 증상 일지를 보관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준비할지 듣고 싶습니다. 2. 생명을 구하는 정보를 퍼뜨리는 데 도움이 되도록 구독해 주시고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이 지식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